반갑습니다. 저는 핑크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영탁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데이터 중심의 핀텍 동향 그리고 핀텍 플레이어들의 발전 전략 그리고 방향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회사는 이제 핑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지금 가입자는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돼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핑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핑크는 이제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이 조인트 벤처로 이제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그룹이 51%, 그리고 SK텔레콤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하나금융그룹은 이제 금융 관련한 이제 많은 인사이트와 노하우 그리고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반면에 이 ICT 경쟁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반대의 입장이죠. 이 ICT와 관련된 이 다양한 어떤 이 경쟁력은 갖고 있지만 금융과 관련된 노하우나 경쟁력은 사실 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이 이제 혼자서 하기는 힘들지만 같이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핀텍 비즈니스에서 고객들한테 뭔가 좀 더 페이버러블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내 보자라는 이제 이 의도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핑크는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굉장히 어떤 이 현재 방향성과 맞을 텐데요. 이 크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를 통한 이제 고객 경험을 선도를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프로파일링을 잘 해보자. 그리고 그 프로파일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쉽게 자기한테 옵티멀하게 이 상품을 만들기 어려운 것들을 아주 적시적소에 한번 제안을 하자.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이 하고 있던 영역을 ICT 기술을 집어넣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포용적 금융, 그래서 고객이 금융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회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해서 금융과 ICT의 어떤 이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을 아무래도 오늘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연을 수락을 했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이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ABCD라는 이제 기술 사실 이게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 영역에서 사실 빠질 수가 없는 이 ICT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거에 이 버티컬 단위로 즉 이제 이 개별 금융 서비스 단위로 어떤 이런 ABCD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런 ICT 기술이 전체적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인류에는 불행한 어떤 이벤트긴 하지만 이 코로나 19로 인해 파급된 이 언택트라는 이제 트렌드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실 큰 파급력을 갖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 언택트를 왜 시작을 했냐라고 이제 고객 서베이를 해보면 대략 한 70%가 넘는 고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하기가 싫어서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언택트로 인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서비스하고 있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금융 관련한 서비스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 영역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이게 도입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이미 사실 이 온라인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화는 이 트렌드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사실 채널을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이미 해왔고 상당 부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죠. 그 지금 이제 이 금융결제원에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확정이 돼서 금결원에서 잘 지금 진행해주고 계신 이 오픈뱅킹을 통해서 금융 거래 방식의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앱 단위로, 은행 단위로 들어가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 핑크라는 앱에서 모든 은행의 거래를 다, 트랜잭션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융 거래의 방식이 대폭 변화됐다, 오픈뱅킹으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의 폭발,
이 마이데이터 사업 시대가 되면 이 인텔리전스 금융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오퍼링하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오퍼링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플레이어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과거의 금융은 어땠을까요? 과거의 금융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엄격한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가게 돼 있고 업권별로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분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의 주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만드는 어떤 제조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제조와 판매가 소위 말하는 재판이 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과거의 금융이었다고 한다면 미래 금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전 영역의 어떤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가 될 거고 이 금융과 생활을 결합한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러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 주권 역시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질 거다. 중간에 이 고객이 과거에 있는 각 은행별로 각 이 거래처별로 다 일일이 돌아다니고 해야 했다면 이제는 미래금융은 특정 플랫폼사가 그걸 모두 다 핸들링하는, 그래서 고객은 그 플랫폼사에만 가면 모든 트랜잭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올 거다. 결국 미래금융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데이터를 융합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미래금융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데이터의 볼륨을 보더라도 어떤 산업 영역 대비해서도 가장 금융 영역이 가장 쉽습니다. 쉽고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이고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이 금융 영역에서의 데이터가 이 다른 산업의 어떤 평균 데이터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50%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가 만약에 고객 가치를 혁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의 잠재 가치는 엄청나게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 기반의 금융 혁신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한번 논의해 보죠. 마이데이터의 기본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고객의 것입니다. 금융사의 것이 아니고 다른 플레이 누구 다른 사람께 그 고객의 데이터는 그 고객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를 하면 고객이 보유한 정보 아니 이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를 고객이 요구한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이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요번에 내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의 주권은 이미 고객에게 이동이 된 거고 이에 따라서 이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객은 이제 이 정보가 굉장히 과거에는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균형적으로 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 금융상품, 금융서비스를 초이스하고 픽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선택권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 포용적 금융 강화가 금융 환경이 지원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반대로 기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 영역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구동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성장 기회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기업은 사실 금융기관은 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금융상품을 세팅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업의 니즈가 많이 반영이 돼 있죠. 리스크를 어떻게 더 반영하지? 뭐 수익을 어떻게 더 남길까? 이런 쪽으로 금융상품을 세팅했다고 한다면 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이 공급자와 판매자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A은행이 상품을 만들었으면 A은행의 이 채널, 지점이나 온라인 채널에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 구조고 고객 역시도 이 정보를 고객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 배제를 당합니다. 뭐 고객은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전혀 없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상품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누군가 은행에 방문했을 때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상품을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이로 인해서 고객이 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라고 보면 이제 미래는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게 100%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 공급자와 판매자가 분리가 되는 재판의 분리 현상이 굉장히 강화가 될 거고요.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정보는 내 거다. 나의 이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금융상품을 초이스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 양자의 이 정보를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역할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정보 균형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객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금융상품의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소비를 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슈들은 다만 존재를 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뭐야 내가 여태까지 사업을 해서 많은 데이터 축적했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그냥 핀텍 플레이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한테 제공만 해야 되는 거야? 혹은 이제 핀텍 플레이어들은 우리한테 일방적인 데이터만 요구당하는 거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사실 컨플릭트에서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절대 일방적인 관계로 가면 비즈니스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상생의 구조는 결국 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어떤 가치를 기여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 핀텍 플레이어들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이 전통적 금융기관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시너지를 낼까, 그 양자간 더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협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 이 컴피티션과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과 경쟁의 구도가 합쳐져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죠. 전통적 금융기관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2019년의 경우만 해도 사실 휴명카드가 1000만 장이 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100만 장이 훨씬 넘게 이제 100만 장, 150만 장 훨씬 넘게 카드를 발급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퍼붓는 마케팅 비용은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연간. 근데 이 중에 휴명카드가 한 10% 정도가 휴명카드라고 한다면 대략 보더라도 한 1000억 정도의 비용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거나 소위 말하는 선크 코스트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만약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더 휴명카드가 안 생길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초이스하고 카드를 오퍼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한다면 저런 사회적 손실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리고 카드사의 비용 역시도 굉장히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이데이터는 대부분 다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이데이터 시장의 어떤 비즈니스 밸류가 본격적으로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비금융 데이터와의 어떤 밀결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비금융 데이터는 소위 말하는 관계적 특성, 뭐 내 친구가 혹은 동창이, 지인이, 이웃이 이런 사람들과 어떤 특성들, 그리고 생활의 어떤 특성, 생활적 특성, 예를 들어서 내 생활 바운더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 내가 평소에 무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비금융 데이터와 이 금융 데이터의 결합이, 밀결합이 이 마이데이터 시장을 본궤도에 올리는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이 사이클 패턴, 이 패턴을 못 벗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죠. 이 생로병사에 있어서
사실 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벤트를 맞이합니다. 뭐 이런 거죠.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내가 은퇴해서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의 과정에는 사실 다양한 금융 상품과의 어떤 연계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금융 상품들과의 연계성을 만약에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시킨 상태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심리스하게 고객한테 오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장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오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객의 금융 상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마이데이터의 사업의 비즈니스의 이 방향성은 저런 어떤 그 생활 이 데이터와 심리스하게 연결시켜서 금융 서비스를 손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혁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금융 서비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조직도 있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혁신은 사실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혁신이라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경쟁하에 일어날 수 있는 부산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치열한 경쟁은 그러면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정한 경쟁의 기본적인 이 철학이 사실은 개방입니다. 개방. 이게 우리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금융결제원에서 잘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작년 연도 말에 이제 진행한 오픈뱅킹 역시도 이 개방의 철학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의 개방은 다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게 되고 그 경쟁의 이 부산물은 다시 혁신, 그리고 혁신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은 다시 또 개방돼야 되고 이 소위 말하는 혁신의 사이클이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뱅킹에서 사례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생활 전체를 생활 전반의 어떤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 적시에 고객한테 가장 혜택이 큰 그리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을 추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모델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방과 이 경쟁과 혁신의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이 새롭게 또 지금 부각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오픈 파이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뱅킹이 마이데이터와 그리고 마이데이터가 마이페이먼트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을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이 혁신의 이 바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와 이 오픈뱅킹 간에 지금 한참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카운트 인포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개방시킴으로써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어카운트 정보에 대해서 고객이 동의하는 하에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분석을 해서 마이데이터 플레이어는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이런 어카운트는 필요 없고 이 어카운트를 일로 통합해서 쓰세요라는 이제 오퍼를 해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편결제의 경쟁 저해 요소도 제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동이체나 출금 대행 관련해서는 오픈뱅킹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되어 있는 핀텍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페이인포 역시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런 어카운트 인포나 페이인포를 만약에 개방해서 이 핀텍 플레이어나 아니면 마이데이터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새로운 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젠다는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또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또 강연을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핀테크 요새 업계의 동향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네. 이호성님의 질문을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핑크가 T스코어를 이용해서 대출 심사에 활용을 하는 등
비금융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신과 금융 데이터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영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답변 드릴까요? 네. 저희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핫 이슈가 됐던 그리고 논란의 이제 이 중심에 있었던 게 개인의 이 상세 이 쇼핑 정보가 금융 정보냐 혹은 그게 개인 정보냐를 가지고 각자들의 어떤 이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 간에 많은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락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핑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금융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이제 비금융 데이터에 대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비즈밸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금융 데이터만 가지고선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금융 데이터와의 밀결합이 사실 이 마이데이터 시장 그리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성숙시키게 만드는 굉장히 초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고객의 이 생로병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들,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해지는 이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밀결합을 어떻게 시켜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이제 금융사와의 이제 이 상당히 협상력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협상력을 제외한 이제 비금융 데이터 영역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 소위 말하는 고객의 관계적 특성 데이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창이나 뭐 친구, 이웃,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주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랑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랑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관계적 특성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생활적 특성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통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고객의 어떤 금융상품과 이런 이 비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밍글업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보니까요. 핑크 대박나길 바랍니다. 핑크 역시 대표님 다르네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또 핑크 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수많은 질문 중에 다 하나만 골라야 한다니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균님의 질문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이중 성공하는 서비스와 실패하는 서비스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페이 서비스에서 핀테크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답은 너무 뻔합니다. 성공하는 서비스는 잘하는 서비스고요. 실패하는 서비스는 이제 못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제 이 전통적인 신용카드사의 이제 페이류 소위 말하는 간편결제라고 이제 불려주는 그 페이류 서비스들 이외에 언뜻 떠오르는 이제 잘하고 있는 이 결제 서비스 페이 서비스들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뭐 네이버페이 요즘 세 개 정도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잘하고 있는 서비스는 뭔가 하나에만 집중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키 팩터 포 석세스 KFS라고 불리는 KFS들이 굉장히 잘 연결이 돼서 이 밀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이 KFS들을 뭐 대표적으로 보면 제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건 일단 가맹점에 대한 이 경쟁력, 가맹점 어디 가맹점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혹은 어디선 제한적으로 못 쓰는 거야?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소위 말하는 UX에 대한 이제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KFS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인터넷에서의 어떤 그 ICT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 역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누구도 범접 못하는 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 소위 말하는 루프페이에서 MST라는 이제 그 회사를 사면서 MST라는 이제 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를 누구도 사용 못하죠. 오로지 삼성페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잘 하는 거고 그런 특허
또는 모기업과의 이 모기업 본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의 밀결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판매하는 모든 단말에 삼성페이를 프리로딩 시키겠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엮여서 사실 이 잘하는 서비스와 못하는 서비스들을 구분짓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이 페이를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많은 K푸드들을 과연 이 자금력이 부족한 이 소규모의 플레이어들이 이 경쟁력 있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회의감이 사실 좀 듭니다. 다만 이 아까 이 말씀하셨던 대로 핀테크 업체가 살아남기에 갖춰야 할 요소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혼자 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게끔 하려면 기천억의 비용이 수요가 될 거거든요. 가맹점을 뚫고 다니는 그 인력부터 해서 그걸 결코 못할 겁니다. 결국 그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 페이먼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제휴, 협조의 관계를 이제 체결해야 되는데 비즈니스인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라고 100%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도 이제 개방의 철학조차도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니즈를 가지고 이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선 그 전통적인 플레이어가 못 갖고 있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무엇이 좋은데, 무엇이 이 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통적인 금융사와 핀테크 플레이어 간의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기존 플레이어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뭔가 강점이 있다면 서로 상생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진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